똑같습니다. 이게 시작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전통을 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전통은 그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 나라는 전쟁을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그 군사적 전통이 천년 이상 되는 군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군사적 전통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심을 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다 군대에 간다. 군대를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머리 좋은 사람 중에서도 또 엘리트는 어디로 가느냐? 공군에 간다. 공군이 있다. 공군. 이스라엘 공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아주 특별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조직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첫째, 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갑니다. 남자 3년, 여자도 전부 다 군사 의무가 있습니다.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군인들 만나보면은 꼭 소년병 같아요. 소년병. 아주 앳돼 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18살, 19살, 20살이니까. 근데 요 나이 때가 전쟁을 제일 잘하죠. 제일 용감하죠. 특히 조종사들은 이게 손이 아주 빠르고 감각이 빨라야 됩니다. 뭐 음속, 마하 2로 움직이는 또 기계를 다뤄야 되니까 거의 다 20대입니다.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는 거의 다 20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기계를 다룰 때 아주 본능적으로 잘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관학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관학교가 없고 사병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중에서 군에 계속 남겠다는 사람을 사관학교에 별도로 보내지 않고 교육을 시켜서 장교로 만드는 이런 제도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군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병력이 얼마냐 하면 18만이에요. 육군이 14만, 그리고 해군은 한 10,000명 정도고 공군이 한 4만 명 됩니다. 18만인데 예비군이 약 5만 명 됩니다. 이 예비군은 보통 예비군이 아니라 지금 딱 비상을 걸면은 24시간 안에 다 동원될 수가 있고 다 총을 쏠 수가 있고 다 기능을 가진 예비군을 45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30일 정도에서 40일까지는 자기 제대한 옛날 부대로 갑니다. 옛날 부대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전역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자기 옛날 부대로 돌아갑니다. 옛날 부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무했던 부대가 가족과 같아요. 큰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지, 뭐 서로 연락하지 해가지고 가족과 같습니다. 또 군사 교리는 뭐냐? 이스라엘의 군사 교리는 딱 제일 중요한 게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가 없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가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큰 나라는 전쟁에 수시로 이기고 수시로 집니다. 져서 뭐 휴전하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면은 끝입니다. 지면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질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서울을 빼앗기면 끝이다 이거죠. 서울을 빼앗기면. 서울 빼앗기면은 수도권의 인구가 2분의 1, 경제력이 70%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왜 이 연평도, 백령도가 중요하느냐? 이게 서울 방어선입니다. 바다 쪽에서 서울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옆구리를 얻어맞는 거예요. 정면은 휴전선이죠. 왼쪽 옆구리가 바로 NLL입니다. NLL이 무너져 버리면은 인천항구, 인천공항, 평택항구, 평택에 옮기고 있는 미군기지가 안전하지 못해요. 저거 무너지면 한국에 결정적인 안보상의 위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군사용어로 종심이 얕다 이러죠. 종심. 종심이라는 것은 뭐냐? 쳐들어왔을 때 물러설 수 있는
면적이 우리는 얕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얕죠. 이스라엘은 면적이 우리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 마찬가지의 전략 환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절대 질 수가 없다.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된다. 그걸로 끝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전장을 적의 영토에 설정을 해야 된다. 우리 영토에서 싸우면 안 된다. 적의 영토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 기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기습을 당하고 반격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언제 선제 공격하느냐? 적이 우리를 치려는 것을 미리 알았을 때는 선제 공격한다. 이거죠.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치려는 것을 언제 아느냐? 지금 시간은 아마 이틀, 3일 전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틀 전, 틀림없이 3일 뒤에는 전쟁을 할 것이다. 알면은 이스라엘 같으면 먼저 공격을 합니다. 먼저 공격. 우리도 아마 먼저 공격하게 돼 있을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습을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습을 허용하면은 서울이 포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발전시키느냐 하면은 정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군에 가고 또 군 정보부대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요. 적의 침략 의도를 미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습작전에 성공한 게 1967년 6월에 있었던 흔히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이때 나셀이 해안을 봉쇄를 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아주 선언을 미리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회를 보다가 6월 5일이죠. 6월 5일 새벽에 8시에 아침 8시에 출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이 임무 교대를 할 때요. 이때 가지고 있던 전투기 전부 다 띄워가지고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30분 만에 활주로에 있던 그리고 경남고에 있던 이집트 공군 비행기 350대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30분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30분 만에. 그때 아침에 뭐 출퇴근하고 이럴 때니까 비행기가 뜰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레이더로 포착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게 30분 만에 끝났냐? 그 다음에는 이 사막에서 탱크끼리 싸워야 되죠. 사막에서 이 비행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탱크는 완전히 비행기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쟁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6.1 전쟁에 6.1 전쟁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골란 보원 이걸 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가 3배나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이집트하고 계속 이제 지구전을 하는 거죠. 선전포고 없이. 그러다가 1973년에 10월에 또 무슨 전쟁이 납니까? 4차 중동전쟁이 나죠. 4차 중동전쟁은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4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오일 쇼크.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 4차 중동전쟁은 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해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았습니다. 아, 틀림없이 전쟁이다. 에집트가 전쟁을 할 거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 개전 8시간 전에 알았어요. 개전하기 8시간 전에. 이건 너무 늦게 한 겁니다. 8시간 전에 알면은 이건 너무 늦어요. 우리가 북한이 친다는 것을 8시간 전에 안다면 우리는 완전히 손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48시간 전에 알아야 돼요. 8시간 전에 안 이스라엘 총리는 그때 여자입니다. 할머니죠.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인데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군대에서는 우선 공군을 발전시켜서 선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키신저 외교 안보 보좌관이 닉슨 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또 선제 공격을 하면은 미국의 여론이 나빠진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얻어맞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뻔히 알면서 8시간 뒤에는 수에즈 운하를 넘어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 얻어맞는 쪽을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예비군의 비상을 걸죠. 예비군에. 그래서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아가지고 한 3일 동안에는 완전히 고전을 했어요. 잘못하면 이거 핵무기 써야 되겠다. 해서 한때 그 모셰 다얀이라는 국방장관의 핵무기를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면 그러기까지 합니다. 한 3일 얻어맞다가 겨우 반격을 해요. 반격을 해서 한 일주일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원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사자가 그때 한 2,000명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2,000명 죽은 것도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6일 전쟁 때는 한 80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에서 왜 정보 판단에서 이렇게 실패했느냐 해가지고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 정보에 관한 아주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식 생존 방법입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 그런데 한국군은 어떤 작전 교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일단 기습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반격할 거냐. 이 작전 교리를 갖고 있어요. 항상 기습을 허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군대죠, 수비군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또 보복을 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연평도에서 당했으면은 그날 보복을 못했으면은 이틀 뒤라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다음에 응징하면 또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항상 기습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이제는 안 맞아요. 왜냐 무기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기습을 당한 쪽에서 반격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돼요.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점점 우리는 반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2번 했기 때문에 핵폭탄이 몇 개나 있을까? 핵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것처럼 한 개가 무게가 한 4톤이나 되는 엄청난 큰 거라서 저걸 실전에 쓸 수는 없을 거야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무게를 점점 줄여갈 것입니다.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폭탄을 작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폭탄을 개발하면은 그것은 핵실험을 안 해도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한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kg 정도의 요만한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에 딱 장착을 해가지고 휴전선에 딱 배치를 하죠. 핵미사일이죠. 핵미사일이 휴전선에 배치된다. 즉 실전 배치된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휴전선에 걸쳐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놓고 연평도에 포격을 한다.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겠느냐? 반격을 해야죠. 안 하면은 그 길로 우리는 북한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해야죠. 할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국민적인 국가적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저지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지를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한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5천만 명.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건설했던 이 화려한 경제, 화려한 도시, 항만, 우리의 삶이 일거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이 사태를 저지를 해야 돼요.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노예가 되는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저지하지 못합니다. 저지하는 방법은 또 많아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